제12장 불마성. 아, 보라. 천상벽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우뚝 장엄한 자태를 드러낸 한 채의 성. 전설상의 궁답게 한껏 위용을 자랑하는 성은 웅자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장려한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태산처럼 솟구친 성벽은 그야말로 금성철벽이었다. 금석으로 쌓아올린 듯한 성의 편에게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황금비두로 새겨져 있었다. 불마성. 패왕지존이 되려거든 성으로 진입하라. 아, 이곳이 바로 무리민들이 꿈에서도 그리던 불마성이 아닌가. 그 누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마다하겠는가. 전설 속의 불마성. 휘황찬란한 그 불마성이 드디어 강호에 등장한 것이다. 웅장무비한 자태를 여실히 드러내며 포달납궁의 새 화상, 혈궁의 새 고수, 유아독 여궁의 여인들, 그리고 태명회의 두 인물. 그들은 저마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신비와 의혹, 호기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이 나타나 있었다. 혈궁의 기응신군이 떨리는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불마성.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태명회의 금은 상절 중 금절 황보금이 뼛속이 시리도록 냉랭한 음성으로 물었다. 두렵소. 짧은 물음이었으나 중인들은 그 음성에 정신이 깨어나는 듯 싶었다. 귀응신군 합구범은 가볍게 몸서리를 치며 대꾸했다. 그렇소. 천여년 전 대마왕 천살성 사마귀도 이곳 불마성 출신이 아니었소이까. 그 말이 떨어지자 중인들은 한 차례 경련을 일으켰다. 유아독 여궁의 한세기파가 약간 질린 듯한 얼굴을 하였다. 본궁을 비롯한 3대궁이 사마귀 그자로 인하여 천년간이나 봉파를 해야 하는 치욕을 겪지 않았소. 불마성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공포스런 존재여. 그러자 포달납궁의 화천존인이 냉소를 날렸다. 교활한 자들이군. 우리들에게 감히 겁을 주자는 수작이 아니고 뭔가. 하지만 우리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둬야지. 그는 생각에서 깨어나 중인들을 둘러보며 언성을 높였다. 여러분들은 논합을 놀리시는 게요. 그러자 귀응신군이 의아하다는 얼굴로 물었다. 존인께서는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이 불마성을 찾아 나선 데에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일 것이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곳에 3대궁의 궁주들이 모두 빠져 있소. 이것은 각 궁이 서로 미묘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각 궁의 수뇌들이 불마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오. 물론 그것은 우리 포달납궁 역시 마찬가지요. 중인들은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저마다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화천존인은 다시 말문을 이었다. 본궁은 지난 천여년간 무궁한 발전을 거듭했소. 이제 어느 방면에서나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소. 지금 당장 천살성 사마귀가 다시 등장한다 할지라도 노부의 3초도 받아내지 못할 것이오야. 그의 호언장담의 중인들은 내심 의구심을 품었다. 화천존인이 이토록 엄포를 놓는 데에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혹시 포달납궁도 중원을 넘보려는 흑심이 있는 게 아닐까? 살신하찰은 빠르게 머리를 굴리며 교태로운 미소를 날렸다. 존인께서는 호기가 대단하시군요. 좀 전 각 궁의 미묘한 관계에 대하여 운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해 줄 수는 없는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어지자 화천존인은 내심 이를 갈았다. 여우 같은 계집.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띄우며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중원쟁패. 중인들은 그가 이렇듯 당당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라 모두 섬찟한 기분이었다. 화천존인은 그들의 내심을 훤하게 꿰뚫어보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들이 불마성의 위치를 찾는 천하도와 옥경을 지니고도 지난 3년을 허송한 것은 각 궁이 서로를 견제했기 때문이오. 그 결과로 누구도 중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소. 이러한 시점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오직 불마성을. 이때 귀응신군 합구범이 짜증스럽다는 듯 외쳤다. 그만두시오. 존인께서 장황이 늘어놓지 않아도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저마다 수뇌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을 터이니 모두 알 것이오. 그보다 어서 천하도나 꺼내보시오. 그러자 포달납궁의 화천존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없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중인들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뭐라고? 천하도가 없다니.
그들은 모두 놀란 얼굴로 화천존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화천존인은 중인들의 흉폭한 기세에 고소를 머금으며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천하도는 이 속에 들어있소. 순간 귀흥신군 합구범은 눈을 무섭게 부라리며 이빨을 갈았다. 으득! 약삭 빠른 놈. 그러고도 목탁을 두들기고 염주를 굴리며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겠지. 그의 거친 말투에 화천존이는 실소를 머금었다. 2마리 필요할까? 별로 말이 없던 은절 황보은이 싸늘한 목소리를 토했다. 부처를 믿기 전에 신보부터 뜯어 고쳐야겠군. 화천존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황보은을 쏘아보며 싸늘하게 물었다. 귀하가 은절 황보은이요. 황보은은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비아냥대듯 말했다. 그렇소. 존인께서는 내게 무슨 하교할 말씀이라도 있소이까? 화천존인은 막 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살신하찰이 주위를 둘러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다간 날이 어두워지고 말겠어요. 어서 불마성으로 들어가요. 화천존인은 그녀를 힐끔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는 짤막하게 대답하고는 불마성을 향하여 몸을 날렸다. 휙. 그러자 군웅들은 서로들 뒤질세라 경공을 전개했다. 잠시 후 그들은 엄청난 크기의 성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청동으로 만든 듯한 거대한 문은 마치 철옹성을 연상케 했다. 한세 기파가 눈살을 찌푸리며 화천존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화상. 이제 어찌해야 되는 거요? 이제까지 별말이 없던 혈궁의 유명제군이 한마디 했다. 성벽을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 방법은 화롯불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 화천존인은 점잖게 말한 뒤 성문에 새겨진 무늬를 자세히 관찰했다. 검푸른 색을 띠고 있어 얼핏 보아서는 무엇인지 모를 무늬들이 하나의 그림을 형성하고 있었다. 우측에는 금세라도 꿈틀거릴 듯한 용이 새겨져 있었고 좌측에는 날아오를 듯한 기세의 봉이 새겨져 있었다. 일순 그것을 발견한 화천존인의 안면에 득이의 기색이 어려졌다. 흐흐흐. 드디어 불마성의 천년신비가 열리는구나. 노납의 손에 의해. 화천존인은 광소까지 터뜨리며 자신의 2 손바닥을 각각 용봉의 머리 부분에 올려놓았다. 순간 웅웅웅 기음이 발출되며 불마성의 성문이 서서히 좌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중인들은 그 절묘한 기관장치에 내심 까무라치도록 놀랐다. 성문 사이가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벌어진 찰나. 으악! 누구? 중인들은 대경실색하며 주르륵 미끄러지듯이 뒤로 물러났다. 성문 안. 그곳에는 놀랍게도 눈부신 금의를 입은 한 청년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관옥 같은 용모에 만인을 압도할 듯한 기상. 그의 전신에는 함부로 범치 못할 고고한 기품이 흘러넘쳤다. 정령 인중지룡의 풍모를 지닌 이 청년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제일 먼저 화천존인이 찢어질 듯한 경악성을 내질렀다. 광열풍. 유아동여궁의 살신아찰 역시 놀란 음성을 토했다. 아니야. 저 사람은 탈혼사자야. 그러자 귀흥신군 합구범이 그들의 말을 모두 부정하며 외쳤다. 아니야. 저자는 광열풍도 아니고 탈혼사자도 아니야. 중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의 용모는 신비스럽게 변해 있었다. 저벅. 중인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의 청년은 열려진 성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렇소. 나는 당신들이 말한 그들 중 누구도 아니오. 나는 다만 불마성을 지키는 불마공자일 뿐이오. 불마공자. 중인들은 합창하듯 한꺼번에 소리쳤다. 불마공자라고 자신을 밝힌 청년. 그는 신비한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본 공자는 본성의 명을 이제부터 시행할까 하오. 그의 말뜻을 의아하게 여긴 살신아찰이 물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녀는 절세미남을 대하자 방심이 흔들리는 듯 교태를 지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불마공자는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대하자 심신이 분리되는 듯한 황홀감을 느꼈다. 저 사람은 분명 탈혼사자야. 예전보다도 더욱 신비한 눈빛을 바라긴 하지만 탈혼사자임에 틀림없어.
살신하찰은 오금이 저려 감히 불마공자를 마주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부인께서는 실로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시구려. 나직하면서도 청아한 목소리가 불마공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살신하찰은 황홀감으로 경련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목소리는 광열풍 같은데. 그녀는 유아동 여궁에서의 광열풍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오래 가지 못했다. 다시 불마공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인의 육체는 심하게 부패돼 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오. 그래야 본 공자가 마음껏 살수를 펼칠 수 있지 않겠소. 순간 살신하찰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과 동시에 무서운 살기가 치솟았다. 그녀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 애송이 놈. 전신의 뼈마디를 모두 가루로 만들어주마. 살신하찰은 앙칼지게 외치며 절묘한 신법을 구사했다. 동시에 그녀는 상수를 갈고리처럼 구부려 불마공자의 완맥을 낚아채 갔다. 시익. 그녀의 이 한초는 과연 무림의 고수답게 민첩했으며 날카롭기 짝이 없었다. 중인들은 그녀의 이 한초가 능히 불마공자를 제압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불마공자는 유유히 한 발을 슬쩍 들어올리더니 빙글 신형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것은 매우 느린 듯했으나 실상 전광석화처럼 빠른 동작이었다. 것은. 화천존이는 대경실색하며 입을 딱 벌렸다. 불마공자는 살신하찰의 기묘한 금나수를 간단히 피해내며 외쳤다. 사부께서는 본성을 파괴하는 인물들을 결코 용납치 말라 하셨소. 따라서 본 공자는 여러분들을 모두 응징할 것이오. 기흥신구는 인상을 일그러뜨리며 물었다. 당신의 사부가 누구요? 불마공자는 얼굴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천살성 사마귀. 으헉. 일순 중인들은 경악성을 터뜨리며 그를 응시했다. 천살성 사마귀는 천년 전의 인물이 아닌가. 한데 그의 제자라 칭하는 불마공자가 나타나다니.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다시 불마공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본 공자는 그분의 의발전이님에 분명하오. 그러니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요. 불마공자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냉혹한 음성으로 말한 뒤 등 뒤에서 천천히 병기를 끄집어내었다. 그가 쥔 도은 약간 짧은 편이었고 도시는 한 뼘 정도 되었다. 특이한 것은 도 전체가 핏물에 담갔다가 꺼낸 듯 시뻘건 핏빛이라는 점이었다. 그 돌을 본 염라제군의 염소수염이 부르르 떨렸다. 천살도. 천살성 사마귀의 병기로서 천하의 둘도 없는 보도. 무리민들은 상노쌍검을 신검으로 쳤지만 마도에서의 신검은 당연히 천살도였다. 불마공자는 천살도를 부여잡자 무서운 살기를 뿜어냈다. 그것은 정령 가공아리만치 엄청난 기류였다. 중인들은 질식할 듯한 압박을 느끼며 저마다 긴장의 눈초리를 보냈다. 돌연, 천살폭. 우렁찬 폭갈과 더불어 불마공자의 도신이 대기를 쪼갤듯 펼쳐졌다. 슈슈슈슈. 천살도는 맹렬한 도기를 뿜어내며 중인들을 향해 휘몰아쳐갔다. 기흥신구는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신속하게 몸을 피했다. 그러나 그의 지척지간에 서 있던 염라제군과 한세기파는 신법을 전개하기에 너무 늦고 말았다. 그들은 각기 입술을 악물며 상장을 동시에 내뻗었다. 대저라. 웅웅. 두 고수가 펼쳐낸 장력은 태산이라도 붕괴시킬 듯 막강한 위력이 있었다. 그러나 누가 짐작이라도 했으랴. 불마공자의 도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광세기공이라는 것을. 천살도의 폭풍 같은 도기는 그들 두 사람의 장력을 뚫고 맹렬히 지쳐들었다. 순간 염라제군과 한세기파는 머리 위 천도렬에서부터 항문의 장강혈까지가 화끈거림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이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지독한 아픔이었다. 으악! 크윽! 그들의 입에서는 참혹한 단말마의 비명이 솟구쳤고 피보라가 허공으로 치솟았다. 이어 그들의 몸이 네 토막으로 나누어졌다. 분시. 그것은 정녕 두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참혹한 정경이었다. 그러나 그 참상에 대한 놀라움보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바로 불마공자의 가공할 도법이었다. 천하의 그 어떤 인물이 단 1초 만에 무림의 절정고수 2명을 처치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남은 중인들은 모발이 곤두서는 듯한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며 제각기 병기를 꼬나 잡았다. 포달락궁의 화천존이는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소나기에 꽉 움켜쥐었다. 그 모습을 본 사제 화각존이는 탄식을 터뜨렸다. 아, 사형께서는 결코 저것을 쓰신 적이 없었는데. 화천존이는 화각존인의 생각대로 불마공자를 무섭게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행동은 다른 고수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불마공자의 허점을 파악하여 일격필살의 수법을 노렸다. 그들에 비해 불마공자는 여전히 여유자적한 태도였다. 그는 단번에 2 고수를 격살하고도 호흡 한 번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일신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졌다. 여러분이 계속 주춤거리니 본 공자가 또 선수를 취해야겠구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천 섬광. 귀응신군이 고함을 버럭 내지르며 불마공자의 후미를 베어 들어갔다. 세액. 그의 장검이 예리무비한 파공음을 일으키며 섬찟한 검기를 발산했다. 면밀한 검막이 형성되며 날카로운 경력이 상대의 전신으로 휘몰아쳤다. 그와 함께 가거라. 살신아찰과 금절 황보금도 각각 공세를 취해갔다. 살신아찰은 한 손으로는 장력을 날리고 다른 손으로는 단창을 휘둘렀다. 이 순간 포달락궁의 화천존이는 불마공자의 입가에 어린 미소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불마성주의 무학이 아무리 심오하다 하여도 또 그가 천고광절의 무공을 연성했다 하여도 신랄하게 취해가는 여러 사람의 공세를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화천존이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금세 깨달을 수 있었다. 불마공자는 정박전륜한 신법을 구사하며 일성토후를 바라는 게 아닌가. 천살구르. 그의 천살도가 악귀의 부르짖음을 토하며 줄기줄기 도광을 폭사했다. 츠츠츠츠. 자지러지는 듯한 기음이 발출되며 불마공자의 천살도에서 9가지 기류가 섬전처럼 뻗어나갔다. 그 기류에는 심장이 동결될 듯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한꺼번에 덮쳐들던 귀응신군 합구범과 살신아찰, 금절 황보금은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천하에 이런 도법이 존재한단 말인가. 그들은 서리를 맞은 듯 한기가 온몸으로 엄습함을 느꼈다. 다음 순간 폐부를 쥐어짜는 듯한 단말마가 난무하는 기류 속에서 터져나왔다. 으아! 헉! 시뻘건 핏물이 쏟아지며 새 인형이 지면으로 곤두박질 쳤다. 퍽퍽퍽. 끔찍한 음향과 함께 세 사람은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귀응신군은 눈을 까디집은 채 그대로 절명하고 말았다. 그는 가슴에 주먹만한 구멍이 난 채 피를 콸콸 흘리고 있었다. 금절 화보금 역시 참혹한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의 면상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뭉개져 있었다. 얼굴의 한 부분이 도기에 의해 완전히 절단돼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 비해 살신아찰은 약간의 상처만 입었을 뿐 멀쩡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안색은 백납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어 무척 놀란 듯했다. 창졸간에 귀응신군과 금절이 참혹하게 죽어나가자 나머지 인물들은 더욱 경각심을 돋우었다. 하지만 그들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두려움의 흥건히 식은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화천존이는 은절 황보은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황보은은 담담한 눈길로 불마공자를 응시할 뿐 금절이 죽은 것에 대해 아무런 동정심도 없는 듯했다. 화천존이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물었다. 귀하는 형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어찌 슬픈 기색도 없소. 그러자 은절 황보은이 화천존인을 냉랭하게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그러는 당신은 불마공자를 제압할 수도 있을 듯한데 어째서 중인들의 죽음을 묵과하고만 있는 것이오. 날카로운 반박이었다. 그러나 화천존이는 그보다 한 수 위인 듯 음흉한 미소를 머금으며 마주 대꾸했다. 그것은 귀하도 마찬가지 아니오. 더구나 논합의 물음을 피하는 것은 뭔가 뒤가 구리다는 얘긴데. 그가 단정을 짓듯 말하자 은절 황보은은 미간에 은은한 살기를 띄웠다. 화천존인, 당신은 지금 중인들을 선동하고 있소.
그래서 자신의 속셈을 은폐하려고 황보은도 만만치 않게 화천존인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생각보다 노련한 인물이로구나. 화천존인이 염두를 굴리며 막 입을 열려는 찰나 불마공자가 만면에 미소를 떠올리며 성큼 나섰다. 잠깐. 두 사람은 계속 입씨름만 벌일 셈이요. 듣자 하니 두 분의 재간이 본 공자를 능가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가르침을 받고 싶소. 그의 말에 화천존인과 은절 황보은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불마공자는 눈길을 돌려 남아있는 7인의 고수들을 쓱 훑어보았다. 이번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오. 그의 말은 화천존인과 은절 황보은에게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일순. 타. 황보은의 입에서 무서운 기합성이 하늘을 진동시키며 튀어나왔다. 동시에 그의 신형은 섬전을 무색해 할 만큼 쾌속하게 솟구쳐 올랐다. 그러자 화천존인은 기기묘묘한 신법을 전개하며 수중의 염주를 비스듬히 날렸다. 그는 이 일초에 불마공자를 격살코자 포달납궁의 절기를 최대한 전개했다. 흑투신살. 파파파파. 화천존인의 수중에 있던 염주가 수십 개로 분리되며 폭사돼 나갔다. 이것은 전혀 뜻밖의 공세였고 그 기세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듯 흉폭전륜하였다. 과연 이 두 고수의 공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서웠다. 이번 공세에는 불마공자조차도 어쩔 수 없을 성싶었다. 이런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혈궁의 유명제군과 유아동여궁의 음산치파가 재빨리 신형을 날려 열려진 불마성문으로 쏘아 들어갔다. 히히. 그러나 불마공자는 그들의 행동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그는 수중의 천살도를 빗살같이 날리며 정박심오한 신법을 유감없이 구사했다. 불마공자는 허궁에서 내리찍는 은절의 공세를 절묘한 신법으로 피해내며 화천존인의 염주알을 후려쳐갔다. 타탁 타타탁. 36개의 방위를 노리고 지쳐들었던 화천존인의 염주알은 불마공자의 엄밀한 도막을 뚫지 못하고 사방으로 퉁겨나갔다. 불마공자는 이들의 합공에 내심 기겁할 듯이 놀라고 말았다. 역시 다른 고수들과는 다르군. 그러나 그보다 더욱 경악한 인물들은 바로 화천존인과 은절 황보은이었다. 그들은 놀라움이 극에 달한 듯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이럴 수가. 두 번의 공세에서는 전혀 신법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과연 대단한 자로군. 화천존인은 기실 불마공자가 귀응신군이나 금절 등을 상대할 때 신법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불마공자의 신법이 미약하기는 커녕 절묘하기 이를 데 없지 않은가. 그러한 점에서는 은절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구나 그는 화천존인과는 달리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었으니. 이것은 혈영광군의 팔방풍영보. 혈영광군면 바로 사대천왕 중 한 명인 사열천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중조산 절의 아래의 망담수에서 겨우겨우 생존해가고 있는 서열천왕 마우성. 한데 불마공자는 어찌 이 무공을 시전하는 것이며 은절 황보은은 또 이것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돌연. 간담이 서늘한 비명소리와 함께 불마성으로 들어갔던 유명제군과 음산치파가 퉁기듯 빠져나왔다. 그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쥔 채 괴로운 듯 울부짖었다. 안 보여. 내 눈이 안 보여. 눈이. 내 눈이. 앞이 안 보여. 유명제군과 음산치파는 눈을 감싼 채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들은 멋모르고 불마성에 뛰어들었다가 불마공자가 만들어 놓은 기관장치에 당하고 만 것이다. 불마공자는 두 사람이 괴로워하는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언젠가 그런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었다. 하지만 뚜렷하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안개속처럼 뿌연 느낌이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올랐다. 그는 비스듬히 신형을 날리며 몸부림치는 유명제군과 음산치파에게로 덮쳐갔다. 천살도가 난무하면 혈해가 이뤄지고 불마성이 진동하면 천하가 괴멸하리라. 불마공자의 외침이 끝나는 순간
천살도가 대기를 가르듯 섬광을 번뜩였다. 이번의 손속은 너무도 쾌속하여 화천존인이나 은절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다만 악령의 호국성 같은 파공음이 고막을 후비고 장렬했다. 찰나 심장을 도려낼 듯한 단말마의 비명이 천공을 핥히었다. 으악! 허! 유명제군과 음산치파는 허리가 양단되며 썩은 고목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며 금세 역겨운 피내음이 후각을 자극했다. 중인들은 불마공자의 잔인한 손 속에 부르르 치를 떨었다. 으하! 가거라! 불마공자는 미친 듯이 광소를 터뜨리며 수중의 천살도를 떨쳐내며 남아있는 인물들에게도 지쳐들었다. 화르르르! 천지를 양단시킬 듯한 도기가 부채살처럼 펼쳐지며 중인들을 휘몰아쳐갔다. 실로 가공할 도법. 불마공자는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한 듯 천살도를 무섭게 휘둘러댔다. 이때 화천존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다. 아아! 살괴다! 그러자 은절 황보은도 황망이 경악성을 내질렀다. 천, 살, 성. 그들은 일제히 자지러질 듯 놀라며 피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들 모두 불마공자의 모습과 기세에 압도당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천살도는 폭풍처럼 대지를 여지없이 핥아갔다. 이어 튀어나오는 핏줄기와 참담한 비명. 으어! 크악! 두 마디 처절한 단말마가 바람을 타고 흐르며 피보라를 일으켰다. 혈우. 끔찍한 핏줄기가 폭우처럼 쏟아지며 역겨운 피비린내가 풍겨올랐다. 장내는 금세 질식할 듯한 정막에 휩싸이며 긴장감이 팽배해졌다. 지면에는 또다시 두 구의 시체가 늘어났다. 포달납궁의 화각존인과 화평존인이 무참하게 격살당하고 만 것이다.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을 흥건히 적셨다. 불마공자는 천살도를 움켜쥔 채 웅장한 거목처럼 우뚝 서 있었다. 장내에는 오직 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불마공자는 사방을 둘러보며 폭가를 내질렀다. 나와!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나오란 말이다. 그러나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가며 흔적도 없이 흩어질 뿐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살아남은 포달납궁의 화천존인과 유아동여궁의 살신아찰, 태명회의 은절 황보은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불마공자를 가리켜 살괴라고 했다. 또 누구는 그를 천살성이라고 했다. 살괴, 천살성. 그렇다면 불마공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기억을 잃어버린 광열풍 진유걸이었다. 철목산 마령신이의 모옥에서 독고희에게 눈을 이식받았으나 성장 과정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진유걸. 그는 원래 불마성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기재였다. 그러나 들어가서는 안 될 석으로 들어가 기억을 상실한 채 외부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떠돌이 낭인처럼 천하를 방랑하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복하고 불마성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부모들은 이미 간 곳이 없었다. 하나뿐인 아들을 찾기 위해 어디론가 떠난 것일까? 진유걸은 그동안 부모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불마성의 무학을 연마해 나갔다. 그러기를 어언 3년. 그는 천살성 사마귀가 남겨놓은 무공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의 모든 유파의 무학을 거의 통달하였다. 하지만 진유걸은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것만 같았다. 부모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잃어버린 15년의 세월은 어떻게 된 것일까? 도대체 15년 동안 자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단 말인가? 드디어 진유걸은 터질 듯한 가슴을 억누르며 잃어버린 15년을 찾기 위해 강으로 나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바로 그때 3대군과 태명회의 고수들이 찾아왔던 것이다. 진유걸은 풀 수 없는 답답함과 외부인에게서 불마성을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뒤엉켜 자신도 모르게 미간에 시뻘건 핏빛을 띠게 된 것이다.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피를 뿜듯 절규를 토했다.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내가 누구란 말인가? 진유걸의 웅우한 대갈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진유걸은 그동안 무인으로서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남궁인이 자신의 생사조차 도외시한 채 양보한 성령용골신단을 복용한 데다 불마성의 천고광절한 무학을 모두 연성하였으니 천하제일인, 삼화취정, 오기조원, 고금을 통틀어도
이러한 출신입하의 경지에 오른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이제 무림 유사 이래 공전저루의 무공을 연성한 폐웅지존의 신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진유걸에게는 그런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고금제일의 기업이 되고 패도마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고 자신은 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진유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석양이 깔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채색돼가는 저녁 노을은 황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진유걸은 그 아름다운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무겁게 짓눌려 있는 자신의 가슴이 그것을 허락치 않았다. 하염없이 하늘을 보며 서 있는 진유걸의 등 뒤로 붉은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세 권에서 계속됩니다. 제목, 강호랑군 제3권, 관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고 널찍한 탄탄대로. 그 위를 깔끔한 차림의 흑의 서생 한 명이 휘적휘적 걷고 있었다. 비록 서생 차림이었으나 그의 등에는 한 자루도, 도, 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문사가 아니라 무리민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의 생김새는 고관대작이나 부호의 자제로만 보였다. 더구나 청년의 용모는 정령 군계일학의 미장부가 아닐 수 없었다. 불마공자 진유걸. 그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풍모를 갖출 수 있겠는가. 탈원사자 독고희의 신비한 눈동자를 이식받고 광명을 되찾은 진유걸. 황홀하도록 아름다운 그의 눈빛은 잘생긴 얼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 차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진유걸은 깊은 상념에 빠진 채 마냥 관도 위를 걷고 있었다. 광서성에서 호남성으로 이어지는 이 길은 상당히 호젓한 곳이라 인간은 물론 행인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얼마쯤 걸었을까? 관도의 한옆에 위치한 조그만 노상 찻집이 진유걸의 시야로 들어왔다. 목이나 축이고 가야겠구나. 그가 들어서자 배가 나오고 얼굴이 둥그스럼한 40대 사내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굽신거렸다. 어서 오십시오, 공자님. 가장 좋은 차를 주시오. 찻집 주인은 허리를 굽히며 만면에 미소를 띄웠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래봬도 이곳은 전통 있는 찻집입죠. 사천에서도 알아주는 구양차를 올리겠습니다요. 그는 잠시 후 구양차를 내왔다. 진유걸은 차 향기를 음미하며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들었다. 어째서 그 중년미부가 자꾸 떠오를까? 그 중년미부와 세 명의 화상들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어. 그 때문에 그 중년미부를 죽이지 못하고 말았다. 살심이 발동되지 않았더라면 두 명의 라마승도 죽이지 못했을 거야. 그는 지금 불마성에서의 격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살신아찰이 죽지 않고 약간의 상처만 입은 것은 진유걸이 손속에 인정을 두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진유걸은 계속 생각에 빠져들었다. 광열풍, 탈혼사자.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그 호칭들 역시 어디선가 들어 본 기억이 나는 듯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쨌든 내 기억의 실마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내가 깨어났을 때 본 그 서찰을 쓴 마령신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찾게 되면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소림사로 가보자. 이때였다. 타탁 타타탁. 관도를 가로지르며 한때의 거지 무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7이었는데 한 명은 다쳤는지 엎혀있는 처지였다. 자, 우선 여기에 모시게. 젊은 거지가 엎혀있던 늙은 거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바닥에 눕혀진 늙은 거지. 봉두남발의 머리는 새가 둥지인 줄 알고 날아들 정도였고 온몸은 때가 덕지덕지 끼었던 물이 줄줄 흘렀다. 듬성듬성 나있는 눈썹은 각을 이루고 눈은 왕방울을 방불케 했으며 주먹만한 코는 주독이 오른 탓인지 시뻘겠지만 입술만큼은 그 얼굴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예뻤다. 그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더니 커다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디냐? 안색이 신누런 중년거지가 얼른 대답했다. 광서성입니다. 방주님, 어서 기운을 회복하셔야지요. 그러자 늙은 거지는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그 중년거지의 따귀를 찰싹 후려갈겼다. 이 놈아, 본 방주가 엎혀가는 것이 그리도 배가 아프단 말이냐. 못된 놈,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이 집 밖에 못한다. 늙은 거지는 호통을 치더니 다시 드러누웠다. 뺨을 얻어맞은 중년 거지는 풀이 죽은 얼굴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진유걸은 웃음을 참느라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크으흐, 정령 괴물이로군. 개방방주 영걸신계. 순간 진유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자신은 개방방주 영걸신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명호를 알고 있다니. 불마성에서 각 문파에 대한 것은 조금씩 익히긴 했으나 저 늙은 거지가 영걸신계라는 것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그는 자신이 영걸신계라는 명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저 사람이 진정 영걸신계라면 나와도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진유걸은 염두를 굴리며 계속해서 그들을 주시했다. 영걸신계는 드러누운 채 앓는 소리를 내며 엄살을 떨었다. 끙끙. 그 놈들 정말 지독하군. 그까지 술 한 병 훔쳤다고 이토록 문매를 가하다니. 그러자 젊은 거렁뱅이가 나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방주님, 어서 업히십시오. 또 가야 합니다. 영걸신계는 그를 힐끔 살피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이곳은 향기로운 차 냄새도 나고 하니 내가 묻히기에 딱 알맞은 장소야. 그 말이 떨어지자 주위의 개방제자들이 털썩 무릎을 꿇었다. 방주님. 영걸신계는 제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넉살 좋게 말했다. 본 방주는 눈을 감기 전에 차 한 잔을 마셔보고 싶구나. 누가 차를 사 오겠느냐. 안색이 좋지 않은 중년 거지가 나서며 손을 내밀었다. 제자가 사오겠으니 은자를 주십시오. 그 말에 영걸신계가 눈살을 잔뜩 찌푸렸다. 이 놈아. 그러니까 너는 평생 이것밖에 못한다고. 집신양. 그 무엇이냐. 뭐 그런 것을 하려면 눈치가 있어야지. 영걸신계가 말을 얼버무리자 중년거지가 얼른 대답했다. 집신양. 이 아니라 입신양명인데요. 영걸신계는 그 말을 듣자 다시 벌떡 일어났다. 고얀 놈. 금고를 통하여 제자가 사부를 가르친 애는 없었느니라. 금고가 아니옵고 고금. 찰싹. 이번에는 중년거지의 좌측뺨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또다시 비칠비칠 비루먹은 강아지처럼 뒤로 물러섰다. 영걸신계는 그를 매섭게 쳐다본 뒤 오순가량의 제자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운삼, 숨겨둔 은자 없느냐. 운삼이라 불리운 개방인물이 설레설레 고개를 내저었다. 영걸신계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잔뜩 어려졌다. 그렇다면 석두는 어떠하냐. 돌머리라 불리운 젊은 거지도 고개를 흔들었다. 영걸신계는 더욱 인상을 쓰며 다른 제자에게도 물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모두 마찬가지로 고개를 내저었다. 영걸신계는 벌러덩 드러누우며 한탄을 했다. 제자들이 이렇게 득실거리는데도 나에게 차 한 잔 사주는 놈이 없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가 낙심천만하자 개방제자들은 송구스럽다는 듯 일제히 머리를 떨구었다. 우매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을 질책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영걸신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할 수 없군. 내 피 같은 은자로 차를 사서 마시는 수밖에. 그는 품 안을 뒤적이더니 은자 한 양을 꺼내 한 제자에게 내밀었다. 차 한 잔 주문하고 나머지는 거슬러 와. 이제까지의 모든 광경을 주시한 진유걸은 우습기도 하고 한편 어이가 없었다. 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행동은 진유걸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을 일삼는 영걸신계 일행들. 영걸신계는 차를 주문한 뒤 제자들을 쭉 훑어보았다. 너희들은 평소 절약정신이 부족해서 오늘날 이런 국면에 있어서도 전혀 이 사부를 위해. 그가 행설수설하려 하자 운삼이 나서며 얼른 제지시켰다. 방주님, 그만 고정하십시오. 내상이 더욱 악화되십니다. 영걸신계는 그 소리를 듣자 문득 자신이 아팠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듯 다시 비명을 질러댔다. 어이구, 어이구. 영걸신계가 이렇듯 황폐한 산에서 죽게 되다니. 사부님, 조사어른, 걸신. 제발 이 영걸신계를 굽어 살피소서. 그가 스스로의 명호를 밝히는 순간 진유걸은 흠칫 놀라고 말았다.
영걸신계라고. 이럴 수가. 내 짐작이 맞다니. 그는 그 늙은 거지가 영걸신계임을 깨닫자 그들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다. 순간 진유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들 모두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여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진유걸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었다. 도대체 목전의 이 해괴한 사건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포복절도 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여기에는 필경 무슨 내막이 있을 것이다. 진유걸은 나름대로 생각하며 그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영걸신계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 방주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도 따를 것이냐. 개방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어찌 그리 좋은 곳을 마다하겠습니까? 제자들도 꼭 데려가 주십시오. 영걸신계의 안면에 희미한 미소가 잡혔으나 그것은 일순간뿐이었다. 그러니까 내 놈들은 겨우 이런 짓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두가 내 뒤를 따르면 이 왕부에서 훔쳐온 미주는 누가 마실 것이냐. 석두라는 개방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소방주께서 드시면 될 것입니다. 영걸신계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힘겹게 말을 꺼냈다. 멍청한. 그렇다면 누구든 이 술병을 그에게 전해야 할 것이 아니냐. 모두 나를 따르면 누가 이 술을 그에게 갖다 주겠느냐. 그는 옆구리에 차고 있던 호로병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누가 이것을 소방주에게 전해줄 것이냐. 눈물이 날 정도로 아깝긴 하지만 그 자에게 이 차를 마시도록 해주리라. 개방제자들은 서로 쭈뼛쭈뼛하며 눈치만 살필 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영걸신계는 답답한 듯 버럭 소리를 내질렀다. 이 놈들아. 그토록 꼼짝하기 싫어해서 어찌 이 짓을 하려 하느냐. 에이, 본 방주가 손수 전하고 향기로운 차를 마셔야겠구나. 누구든지 입맛을 다시는 놈이 있다면 뺨을 후려갈기고 말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중년거지가 나섰다. 제자가 그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는 말을 잘못하여 뺨을 2대씩이나 얻어맞은 인물이었다. 영걸신계는 그 자를 올려다보며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역시 때려가면서 가르쳐야 한다니까. 아까의 매가 효과가 있었군. 부탁한다. 항우. 항우라 불린 중년거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진지한 얼굴로 영걸신계를 바라보았다. 진유걸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들에 관해 생각해보았다. 저들은 결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다. 눈빛에 격동이 가득 차고 집념이 어려 있어. 아무래도 핵심은 저 호로병에 있는 듯하군. 그는 눈빛을 빛내며 유심히 푸른 빛깔을 한 호로병을 바라보았다. 항우라는 중년거지는 찻잔을 받아 들고 서서히 입으로 가져갔다. 영걸신계는 매우 아깝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다. 설마 하니 그것을 다 마실 생각은 아니겠지. 요만큼만 남겨주지 않겠나? 요만큼만. 그는 엄지와 인지 사이를 조금 벌려 항우의 눈앞에 내밀어 보였다. 항우는 눈을 껌벅거리며 그의 손가락을 응시하였다. 얼마만큼이요? 그러자 영걸신계는 손가락의 넓이를 조금 더 크게 벌리며 이만큼이면 돼. 항우는 울상을 지으며 찻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방주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제자는 포기하겠습니다. 아, 아냐. 자네가 다 마셔. 개방방주 영걸신계는 그렇게 말하고는 모두가 다 들리도록 투덜거렸다. 제기랄. 정령 안이 꼽고 지독한 놈일세. 그러니 이 집밖에 못하지. 큰 인물이 되기에는 애초에 틀렸다니까. 항우는 못 들은 체하며 차를 꿀꺽꿀꺽 들이마셨다. 영걸신계는 군침을 흘리며 항우에게 호들갑스럽게 질문을 퍼부었다. 맛이 어떤가? 응, 괜찮지. 맛있을 거야. 그럼. 항우는 혀로 입술을 핥았다. 실로 향기가 기가 막힌 차로구먼요. 뱃속이 놀라겠어요. 영걸신계는 그의 손에 든 찻잔을 빼앗듯 낚아채며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일순, 그의 안면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일그러졌다. 하나도 없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셔버리고 말았군. 영걸신계는 원망스러운 얼굴로 항우를 바라보았다.
뱃속이 놀라는 게 당연하지. 너 같은 놈이 언제 이런 것을 마셔봤겠느냐. 항우는 그 말에 반박이나 하듯 가슴을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태명회가 2년 전 개파를 선언했을 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한 줄기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흐흐흐. 과연 개방 인물들은 현명하군. 포위된 줄 알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니. 이어 괴상한 생김새의 새 노인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맨 우측의 인물, 그는 눈부신 백의를 입고 있었다. 약간 마른 편이었으나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일견하기에 몹시 기쁜 일이 있는 듯 싶었다. 이 웃음 짓는 노인 옆에는 그와 아주 상반되는 얼굴을 한 인물이 있었다. 중앙에 서 있는 그는 가리에 피풍을 두르고 있었으나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려낼 것처럼 매우 슬픈 표정이었다. 세 번째 노인, 그는 홍색 장삼을 걸치고 섭선을 든 채 웃고 있었다. 이들 세 괴인이 출현하자 개방 인물들은 다소 긴장하는 빛을 띠었다. 그러나 개방방주 영걸신계만은 부상당한 사람답지 않게 펄쩍펄쩍 뛰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 장백의 괴물아, 어찌 그리도 째째하냐. 겨우 술 한 병 슬쩍 했을 뿐인데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장백사마라는 명성이 아깝구나. 장백사마 중 장백희마 노천중이 그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노물, 자네가 진정 한 병의 술만 가져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어서 순순히 그 물건을 내놓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 또한 논리정연하여 흡사 정연군자가 농림도적을 타이르듯 하였다. 영걸신계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흉측하게 웃었다. 후후후. 그동안 장백산에 은거하면서 입담만 늘어온 모양이구나. 일순. 내 놈이 진정관을 보아야만 눈물을 흘리겠구나. 중앙에 서 있던 가리의 장백에마 금일정이 악성을 내질렀다. 그는 불마성의 천상벽에서 떨어져 죽은 장백놈아 금일송의 친형이었다. 이들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포악하여 일찍이 동북구성에서 흉명을 날리던 장백거살 악극악의 문화로 입문했다. 여기서 그들은 다른 두 형제인 장백희마 노천중과 장백낙마 노천하를 만나게 되어 마침내 장백사마라는 흉악무도한 마두들이 생겨난 것이다. 개방방주 영걸신계가 분노를 드러내며 마주 대응했다. 내 놈들은 강물이 우물물을 침범치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도 모른단 말이냐. 장백낙마 노천하가 싱글벙글 웃음을 흘리며 나섰다. 그것은 우리가 할 소리다. 내 놈들은 비럭질이나 잘할 것이지 어찌 감히 왕부의 일에 뛰어든단 말이냐. 영걸신계는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신형을 일으켰다. 어리석은 놈들,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는 우매한 놈들. 금일송이 빠진 장백삼마는 움찔 어깨를 움츠리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무언의 눈길을 주고받던 그들 중 장백에마 금일정이 음산한 외침을 터뜨렸다. 쓸모없는 녀석, 받들어 올리는 경주를 마다하고 굳이 벌주를 마시려 하다니. 얘들아. 그의 목소리가 튀어나가기가 무섭게 일신의 회의를 걸친 대안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수중에는 시뻘건 대두도와 장검, 단창 등을 꼬나 잡고 회의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조직적으로 훈련을 받은 듯 매우 숙달된 동작이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놀란 것은 뚱뚱한 찻집 주인이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한 얼굴로 영걸신계 일행에게 애걸을 하였다. 아이고, 나리들, 제발, 제발, 고정하십시오. 소인에게는 노모와 처자들이. 영걸신계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 품 안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네주었다. 자네는 이것을 가지고 어서 이 자리를 떠나게. 찻집 주인은 그 금덩어리를 보고는 까무러치도록 놀랐다. 방금 전만 해도 은자 한 냥이 아까와 차도 한 잔만 시켰던 노랭이가 아닌가. 무림의 괴걸들이 어떻다는 것은 익히 풍문으로 들어왔던 그였지만 막상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찻집 주인은 금덩어리를 받아들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 정도면 이런 찻집 몇 개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영걸신계는 피식 실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휴어친이면 자역효지라는 말이 있소. 부디 늙으신 모친을 정성껏 봉양하시오. 정녕 영걸신계는
당대의 괴걸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목전의 긴박한 국면은 아랑곳 없이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찻집 주인은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주춤주춤 장내를 벗어났다. 그의 얼굴은 뜻밖의 행제로 입이 찢어질 듯하였다. 그때였다. 지극히 맑고 낭낭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방주께서는 큰 잘못을 저지르셨소이다. 개방방주 영걸신계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감탄의 찬 음성이 흘러나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진유걸이었다. 그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영걸신계 일행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유걸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출중한 용모를 이제서야 보게 된 것이다. 영걸신계는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잘못이라니. 방주는 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명부를 안겨준 셈이오. 찰나. 헉, 그의 말뜻을 알아차린 영걸신계의 안색이 무섭도록 창백하게 변해갔다. 그는 재빨리 허리를 틀며 찻집 주인이 달려간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보였다. 회의무사의 검이 빗살처럼 공간을 가르는 처절한 광경이. 그 뒤를 이어 터져나오는 끔찍스러운 단말마의 비명. 으아, 찻집 주인이 피를 분수처럼 뿜어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가 좀 전에 띄웠던 기쁨의 미소는 공포와 고통으로 인하여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으, 이 끔찍한 살인마들. 개방방주 영걸신계는 우악스럽게 고함을 지르며 신형을 폭사시켰다. 히익, 그가 몸을 날리자 장백희마 노천중과 장백애마 금일정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어라, 노물. 영걸신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른지라 그대로 일장을 뻗어냈다. 죽어라. 웅, 천지를 갈라 놓을 듯한 장력이 노의 광도와도 같이 휘몰아쳤다. 장백희마 노천중과 장백애마 금일정도 공력을 끌어올리며 쌍장을 내질렀다. 경천풍운. 그들의 장심에서 희뿌연 기류가 맹폭하게 쏘아나갔다. 두 가닥 장력은 무시무시한 기세로 영걸신계의 전신으로 몰아쳐간 것이다. 경천동지할 양측의 장력은 정면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일순, 콱쾅. 지축을 뒤흔드는 듯한 폭음이 터지며 일진광풍이 사납게 몰아쳤다.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짤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너무도 작은 소리였으나 지켜보던 중인들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이윽고 모질게 장내를 휘감고 있던 경류가 서서히 사라졌다. 장백희마 노천중과 장백애마 금일정은 제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개방방주 영걸신계는 주르륵 5걸음이나 물러나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시뻘건 피가 꾸역꾸역 흘러나와 앞섭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그 정경을 목격한 개방제자들은 일제히 몸을 떨며 쾌속하게 신형을 날렸다. 이 놈들! 그러자 회의무사들이 각기 병기를 휘두르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거렁뱅이들아!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결과는 이것뿐이다. 희애인들은 제각기 절초를 발휘하며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의 손속은 기민하고 행동 또한 나무랄 데 없이 민첩했다. 하지만 개방제자들 역시 노련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타구봉을 좌우로 난무하며 용맹하게 맞붙었다. 대저라! 위잉잉! 잔인한 기류가 난무하며 섬찟한 기합성이 장중을 뒤덮었다. 피를 갈구하는 병기에 소름 끼치는 음향이 불꽃처럼 장렬했다. 그들은 이제 치열한 격전 속으로 빠져들었다. 진유걸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며 망설였다. 이 싸움에 개입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필시 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게 될 텐데. 그는 염두를 굴리며 다시 장내를 주시했다. 그때 항우라는 거린이 푸른색 호로병을 옆구리에 차고 슬금슬금 장내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놈, 어디를 가느냐. 회의무사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는 고함을 버럭 내질렀다. 동시에 수중의 단창을 꼬나 잡으며 항우의 장문열을 찔러왔다. 새.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파공성이 일어나며 싸늘한 기류가 쏘아들었다. 항우는 낭낭한 웃음을 띄우며 신형을 빙글 회전했다. 대진다. 폭갈이 터져 나옴과 때를 같이하여
그의 주먹이 허공을 날았다. 퍽. 끔찍한 음향이 일어나며 처절무비한 절규가 그 뒤를 따랐다. 아. 회의는 머리통이 부서진 채 자그만치 이 장이나 날아가서 곤두박질 쳤다. 그의 머리는 철퇴로 얻어맞은 듯 으깨졌으며 온통 피투성이었다. 가공할 만한 실력, 신력을 가진 항우. 그가 회의인 한 명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나자 이번에는 3명이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들은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듯 조심스럽게 자영을 이루며 그를 에워쌌다. 항우는 그들 회의인을 한눈에 쓸어보며 외쳤다. 대진다. 그 일갈이 떨어진 순간 그의 육중한 체구는 회의인들의 면전에 내리꽂혔다. 동시에 항우의 쌍수가 바람을 가르며 지쳐들었고 그의 우측 발은 허공을 때렸다. 그의 이 일련의 동작은 매우 신랄했고 무거워 보였다. 회의무사들은 잉잉거리는 소리에 혼비백산하며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항우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의 상상을 불허하고 있었다. 항우의 주먹과 발길질이 어느 틈에 그들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게 아닌가. 그들은 놀랄 사이도 없이 각각 가슴과 복부, 옆구리 등을 가격당하고 말았다. 우두둑, 퍽. 잔인한 소리와 함께 고통에 찌든 단말마의 비명이 줄을 이어 터져나왔다. 으아. 끄아. 아아. 새 회의무사는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쳤다. 그들은 모두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일순. 제법 한가락할 줄 아는군. 하지만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다. 느긋한 음성과 함께 장백낙마 노천하가 항우의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입가에 띄우고 있었다. 항우는 그를 마주 노려보며 차갑게 외쳤다. 대진다. 그는 격전을 시작하면서 오직 이 한마디만 입에 담고 있었다. 장백낙마는 가소롭다는 듯 이죽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항우가 어깨를 흔드는 순간 그의 신형은 전광석화처럼 날아 장백낙마 노천하의 백회열과 천도려를 동시에 노려갔다. 씩씩. 그의 이 기습은 상당히 민첩하고 웅우하여 장백낙마는 일순 당황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절정에 달한 고수였다. 흥. 장백낙마는 싸늘한 코방기를 날리며 퉁기듯 뒤편으로 몸을 뽑았다. 타. 이어 그는 일갈과 함께 땅을 박차며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는 거기서 몸을 2바퀴 회전한 뒤 항우에게 돌연 역습을 가했다. 장백낙마의 이 한 초식은 변화가 기기묘묘하여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였다. 항우는 삽시간에 장백낙마 노천하의 수중에 들어간 꼴이 되고 말았다. 장백낙마의 입술 끝에 살기 어린 미소가 매달렸다. 흐흐, 애송이 놈, 이제는 끝장이다. 그가 득이에 차 있을 때 돌연, 핑핑. 2 가닥 지풍이 섬찟한 파공성을 내며 빗살처럼 뻗어오는 것이 아닌가. 장백낙마는 혼비백산하여 공세를 해소하는 한편 재빨리 땅으로 내려섰다. 그의 등줄기에는 흥건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어떤 놈이냐. 노천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불마공자다. 한마디와 함께 시커먼 그림자가 스쳐가는가 싶더니 곧 그의 정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흙위에 돌을 메고 있는 청년. 그는 바로 진유걸이었다. 장백낙마는 그가 보여준 지풍과 신법의 놀라움을 드러냈다. 너 같은 애송이가. 미리 밝혀두겠지만 본 공자의 손매는 무섭소. 장백낙마는 진유걸의 전신에서 은근히 풍기는 위압감의 안색이 변하였다. 내 놈은 혹 이살이 아니냐. 그는 중원에서 활동한 적이 없었지만 이살에 관한 소문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것이다. 진유걸이 절세미남인데다 무공에도 뛰어나자 소문과 비슷하여 물어보았던 것이다. 진유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비웃듯 말했다. 이살이라니. 사람을 혼동할 정도로 머리가 오락가락하니 당신도 이제 그만 세상 하직할 때가 된 모양이구려. 하긴 어서 가는 것도 복이지. 장백낙마의 온화한 얼굴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갔다. 무례한 놈. 죽어라. 그는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며 상장을 힘껏 내질렀다. 그러자 슝슝 무시무시한 음향이 울리며 흉폭한 기류가 해일처럼 몰아쳤다. 그것은 정령 패도적인 경력이었다. 진유걸은 잔인한 미소를 흘리며
슬쩍 소매를 흔들었다. 그 속에서 한 줄기 부드럽고 미약한 경력이 발출되는 순간 아르르릉. 두 가닥 장력이 허공에서 충돌을 일으키며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굉음을 터뜨렸다. 땅거죽이 움푹 파이며 사방으로 휘날리고 모든 것이 폭풍을 만난 듯 사납게 휘날렸다. 다른 곳에서 격전을 치르던 회의인들과 개방제자들 사이에도 그 여파가 밀어닥칠 지경이었다. 얼마 후 소용돌이가 멈추자 장내의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진유걸은 당당히 버티고 선체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에 비해 장백낙마의 몰골은 실로 비참하였다. 그가 입고 있던 홍이는 광폭풍우를 만난 듯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텁수룩하던 수염은 몇 가닥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70에서 피를 주르륵 흘리고 있었다. 천하에 어찌 이토록 괴이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진유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장백낙마의 70에서 피가 흐르다니. 이때 진유걸의 고막으로 항우의 부르짖음이 들려왔다. 대진다. 그는 여전히 대진다를 외치고 있었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회의무사 7, 8명에게 휩싸여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에 바쁜 그의 몸에서는 신락 같은 핏줄기가 여러 군데서 흐르고 있었다. 금세라도 쓰러질 듯 그의 둔중한 체구가 휘청거렸다. 비켜라. 그 광경을 목격한 진유걸이 대가릴성을 터뜨리며 신형을 폭사시켰다. 동시에 그의 등에 걸려있던 천살도가 빗살 같은 기류를 뿜어냈다. 세액. 회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러섰다. 그들의 안면에는 극렬한 두려움이 땅거미처럼 깔려 있었다. 다음 순간 그들은 느껴야만 했다. 살갗을 파고드는 예리한 도의 감촉을. 그것은 그들이 생애 최초로 느끼는 아픔이며 고통이었다. 이어 통렬한 단말마의 행렬이 끔찍스럽게 이어졌다. 그르륵. 아. 허. 으악.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며 썩은 고목처럼 나뒹구는 회의인들. 참담한 비명과 함께 최후를 마친 그들의 시신은 보기에도 처참하였다. 진유걸의 미간에 핏빛 기운이 서려졌다. 천살성 사마귀의 살개가 드러난 것이다. 천살륜. 그의 목청이 대지를 질타하며 공중으로 치솟았다. 이어 그의 천살도가 으시시한 도망을 형성하며 난무했다. 그때마다 회의무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악기 나찰 같은 비명소리와 혈육 덩어리가 사면팔방으로 흩어졌다. 진유걸은 마치 신들린 사람 마냥 천살도를 떨쳐냈다. 피. 뜨거운 선혈을 갈구하는 천살도의 파공성은 악마의 호곡, 바로 그것이었다. 무서운 도의 기류가 천지를 난무하며 피를 불렀다. 으악. 아. 진홍빛 선혈을 대지 위에 토하며 거꾸러지는 인형들. 장례는 그야말로 아수라 지옥도를 연상케 했다. 일순, 미친 듯이 돌을 난무하는 진유걸 앞으로 장백희마와 장백애마가 나타났다. 이 찢어 죽일 놈. 그들은 몹시 격동한 듯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장백희마 노천중이 한쪽을 가리키며 분노에 찬 외침을 내질렀다. 내 놈의 짓이 분명하렸다. 그곳은 그의 아우 장백낙마가 비참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진유걸은 싸늘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며 대꾸했다. 그렇다. 본 공자의 마기 참 혼장이다. 찰나 장백희마 노천중과 장백애마 금일청은 뒤통수를 쇠뭉치로 얻어맞은 듯 경악했다. 마기 참 혼장. 천살상의 무학을. 아. 그들은 갑자기 무엇인가 놀란 듯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펄쩍 물러섰다. 개. 그들은 그제서야 진유걸의 이마에 피로 뭉쳐진 듯한 살개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찰나 진유걸의 입에서 무서운 폭갈이 떨어졌다. 대진다. 그는 항우의 말투를 흉내내며 빗살처럼 신형을 날렸다. 천살구르. 그의 천살도가 전륜한 파공성을 내며 도기를 9군데로 발산시켰다. 츠츠츠츠츠. 고막을 찢을 듯한 음향과 더불어 예리한 도기가 섬전처럼 폭사했다. 장백희마 노천중과 장백애마 금일정은 안색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급급히 몸을 피했다. 살개를 지닌 천살성의 화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진유걸은 그들이 몸을 뽑아내자 다시 초식을 전개했다. 천살폭,
천사렬망. 천살도는 시몬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한 악령의 부르짖음을 토하며 허공을 뒤덮었다. 크르르르르. 예리한 기류는 대기를 가르며 장백희마와 장백애마의 전신 요혈로 몰아쳐갔다. 그들은 기겁할 듯이 놀라며 자신들의 신법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다. 하지만 천살도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쾌속하고 날카로웠다. 노천중과 금일정의 안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물들어졌다. 일순, 육체가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듯한 단말마의 비명이 무섭게 허공을 긁어댔다. 으악! 크! 장백애마 금일정과 장백희마 노천중은 전신에 수십 자국의 도상이 난 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칼자국이 스쳐 지나간 곳은 여지없이 핏물이 쏟아져 내렸다. 진유걸은 천살도를 움켜쥔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들의 시신 위로 눈길을 보냈다. 이래서 손을 쓰는 것을 망설였는데 그는 천살도를 뽑아들면 걷잡을 수 없이 변하는 자신이 두려웠다. 공허한 시선을 던지는 진유걸의 곁으로 한때의 거지가 몰려들었다. 개방방주 영걸신계는 운삼이라 불렀던 노인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2명의 개방제자가 1명의 동료를 안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했다. 영걸신계는 진유걸의 전신을 빠르게 훑어보며 사의를 표했다. 고맙소. 소엽 덕분에 이 고비를 무사히 넘겼소이다. 그러나 진유걸은 마음이 착잡할 뿐이었다. 그는 천살도를 갈무리하며 어두운 얼굴로 바닥에 나뒹구는 시체들을 가리켰다. 방주는 그럴지 몰라도 이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오. 그가 천천히 발걸음을 떼어놓자 개방방주 영걸신계가 그를 불렀다. 이것 보시오, 소협. 진유걸은 흠칫 발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돌렸다. 방주는 본 공자에게 무슨 가르침이 있소이까? 공자, 당신이 누구건 간에 어쨌든 이대로는 가지 못하오. 진유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하면 영걸신계는 입술을 깨물고 단호하게 외쳤다. 죽이고 가시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진유걸은 갑작스런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누구를 말이오? 우리 모두를. 진유걸은 씁쓸한 미소를 흘리며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이유가 없소. 영걸신계는 물러서지 않고 그를 막아서며 막무가내로 어거지를 썼다. 저들의 졸개들이 잠시 후 패거리를 이끌고 다시 이곳에 나타날 것이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허약하여 그들과 싸울 수가 없소. 그러니 차라리 죽여주시오. 진유걸은 영걸신계가 억지를 쓰자 은근히 화가 났다. 살려줘도 걱정, 죽여도 걱정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오. 그의 언성이 다소 높아졌다. 우리들을 구해준 책임을 끝까지 져야지 않겠소. 진유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머금었다. 그래요. 어떻게 말이오. 영걸신계는 기대가 잔뜩 어린 노안으로 진유걸을 응시하며 말했다. 항우를 복주성까지 보호해 주시오. 아니면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죽여주시오. 진유걸은 그의 바램에 찬 눈빛과 신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지만 그 외의 억지는 쓰지 마시오. 순간 영걸신계는 진유걸의 손목을 덥석 거머쥐었다. 고맙소이다. 정녕 고맙소이다. 꼭 좀 부탁하오. 그는 감격에 떨며 힐끔 항우를 물기 어린 눈으로 돌아본 뒤 나머지 제자들을 이끌고 쏜살같이 장례를 벗어났다. 갑시다. 진유걸은 망연히 서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항우의 등을 가볍게 치며 발걸음을 옮겼다. 항우는 그래도 뭔가 아쉬운 듯 그들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충성심이 대단한 사나이군. 진유걸은 그런 항우에게서 왠지 믿음직한 느낌을 받았다. 제2장 재회, 재해. 1. 복주성, 복주성. 비스듬히 누워있는 교룡, 교룡처럼 장엄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성. 그 성문으로 많은 행인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하지만 성문 입구에는 회의 차림의 병기를 휴대한 인물들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지켜서 있었다. 그들은 일견하기에도 고수인 듯 저마다 태양열이 불쑥 돌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들의 위용에 잔뜩 주눅이 든 채 기가 죽어 있었다. 회의무사들은 형형한 안광으로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노려보며
가끔 사람을 붙잡아 조사하거나 왕부에서 파견된 관병들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때 홀연, 두두두두. 말발굽이 요란하게 지축을 뒤흔드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백마가 뽀얀 황진을 일으키며 질주해왔다. 어이쿠, 피해라. 저 말이. 성문 입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희으더졌다. 그러자 회의무사 5명과 관병들이 재빨리 성문을 가로막았다. 멈춰라. 회의무사 중 얼굴이 넓적하고 눈끝이 치켜올라간 인물이 버럭 고함을 지르며 옆구리에서 날이 시퍼런 대두도를 꺼냈다. 만약 말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대로 베어버릴 심산이었던 것이다. 힝. 백마는 그들의 위협에 멈추어 서더니 잠시 후 말 위에서 한 인형이 번개처럼 바닥으로 내려섰다. 한 송이 도화꽃처럼 북디붉은 홍의를 입은 너무도 성숙한 몸매를 지닌 여인. 갸름한 용모의 하얀 목덜미선이 지극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불룩하게 솟아오른 젖가슴과 팽팽하게 굴곡을 이룬 둔부는 사내의 심장에 불을 지르고도 남았다. 매혹적인 몸매의 여인은 서리빨같이 차갑게 내뱉었다. 당신들은 어째서 내 앞길을 막는 거죠? 회의인들과 관병들은 그녀의 앙칼진 외침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답고 농염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인 중 이마가 좁고 입술이 두툼한 인물이 거만하게 대꾸했다. 왕부에 사고가 생겼소. 왕야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리셨으니 낭자도 외해가 될 수 없소. 나는 철영보의 철지연이에요. 백화낭자, 철지연. 강남의 소문파 철영보 보주 철학거수, 철웅산의 무남동녀가 아닌가. 광열풍 진유거를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여인. 그녀가 자신의 벼로를 밝히자 회의인들은 흠칫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비록 철영보가 소문파에 불과하긴 하지만 상당히 역량 있는 문파가 아닌가. 더구나 철영보가 이곳 복주에 자리하고 있느니만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철영보주 철웅산이라 할지라도 그냥 통과할 수는 없소.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함께 붉은 장포를 입은 괴인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 역시 장포 색깔처럼 붉은색이었다. 철지연은 그를 보자 마치 괴물을 본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 노인이 나타나자 회의인들은 재빨리 폭언을 취하며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소카들이 향주님을 뵙습니다. 나타난 인물은 바로 안희성 만화장에서 진유걸과 마주친 적이 있던 정면노계 황원우였다. 금마혼천신의 제자로 태양경이란 극양의 무공을 성취한 사도의 거물. 철지연은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노인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정면노계 황원우는 음침한 눈빛으로 그녀의 아래 위를 훑어봤다. 태명회의 풍성당, 향주요. 그의 짤막한 대꾸에 철지연은 싸늘한 코방기를 날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태명회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소녀가 물어본 것은 당신의 명호예요. 그녀의 음성에는 차디찬 한기가 어려 있었다. 정면노계 황원우는 비웃듯 음축맞은 웃음을 지었다. 본좌의 명호를 밝힌들 너같이 어린 계집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백화낭자 철지연은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닥치시오.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그녀는 수중의 연편을 무섭게 휘두르며 지쳐들었다. 말채찍으로 사용하던 가죽띠가 허공의 편영을 이루며 정면노괴의 전신을 뒤덮었다. 정면노괴는 쾌속무비한 신법을 구사하며 그녀의 공격을 손쉽게 무위로 돌렸다. 후후후. 어리석은 계집. 그는 싸늘한 목소리를 토하며 길이가 2척가량 되는 단봉을 꺼내들었다. 강철로 이루어진 봉은 별로 위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정면노계 황원우는 쥐고 있던 단봉에 서서히 진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러자 철단봉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게 아닌가. 순식간에 단봉은 불에 달군 듯 시뻘겋게 변해졌다. 이 괴이한 광경을 목격한
백환왕자 철지연은 대경실색을 금치 못했다. 아, 천하에 이렇듯 괴이한 신공이 있단 말인가. 그녀가 경의의 시선으로 황원우의 단봉을 주시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년에 그 고운 피부에 닿게 되면 정녕 볼 만할 것이다. 정면 노괴는 징그럽게 말하며 불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단봉에 침을 태뱉었다. 치치치치. 끔찍스런 음향이 울리며 단봉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백환왕자 철지연의 안색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다. 신은 지금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거죠? 정면 노괴는 음흉하게 눈알을 굴리며 대꾸하였다. 몰라서 묻는 게냐. 내년에 그 오동통한 살을 알맞게 익히려는 것이지. 철지연은 가슴이 섬찟하여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다. 이러지 마라. 그녀는 이제까지의 당당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으로 덜덜 떨며 목청을 높였다. 정면 노괴는 그런 철지연의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괴소를 터뜨렸다. 복주성의 여걸이라는 백환왕자 철지연도 별 수 없는 계집이로군. 이어 그는 천천히 철지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철지연은 전신의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주춤주춤 밀려났다. 정면 노괴는 싸늘한 냉소를 흘리며 단봉으로 철지연의 가슴을 후려쳐가는 동시에 고함을 버럭 내질렀다. 가거라. 화르륵. 날카롭고 섬찟한 음향이 터져나오며 시뻘건 불덩어리가 철지연의 가슴을 노리고 무섭게 쏘아들었다. 철지연은 기겁할 듯이 자지러지며 민첩하게 몸을 피했다. 그녀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정면 노괴가 득이의 미소를 흘리며 다시 공세를 취하려는 순간 멈추라, 노괴. 웅후한 폭갈이 정면 노괴, 황원우의 고막을 무섭게 후려쳤다. 정면 노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듯 놀라며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찰나. 그는 목전에 등장한 흑의 청년을 발견하고는 대경실색을 금치 못했다. 저자는 광서성에 출연하여 개방방주 영걸신계 일행에게 도움을 줬다던 그 무명인. 정면 노괴는 이미 그에 대한 보고를 수하에게 보고받은 바 있었다. 그가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자 흑의 청년 뒤에 거대한 체구의 중년거지 한 명이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짐작이 맞음을 알자 등골이 오싹했다. 보고에 의하면 저 청년의 무공은 실로 불가사의하다고 했는데 흑의 청년과 중년거지는 바로 불마공자 진유걸과 항우였다. 그들은 보름 만에 이곳 복주성에 오게 된 것이다. 진유걸은 정면 노괴를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외쳤다. 군자는 패할지언정 여인의 몸을 노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느냐. 더구나 그토록 흉물스런 열화공으로. 진유걸은 호통을 치며 잠시 고개를 돌려 철지연을 응시했다. 찰나지간 백환왕자 철지연은 진유걸과 마주치자 심한 격동을 일으켰다. 광열풍. 아냐, 그 분과 흡사하긴 하지만 어딘가 다르다. 철지연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광열풍과 닮았다는 사실에 흠칫 놀랐다. 진유걸은 처음 보는 철지연이 자기를 보고 놀라자 의혹을 느꼈다. 그때였다. 철지연이 문득 다급한 고함을 내질렀다. 공자님. 위험해요. 진유걸은 순간적으로 그의 배후로 밀려드는 뜨거운 기류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정면 노괴의 암습에 코웃음을 날리며 지쳐드는 단봉을 움켜잡아갔다. 그 순간 정면 노괴의 안면은 희열로 가득 찼다. 이렇게 미련한 놈이 있나? 열화봉을 손으로 잡다니. 이제 곧 내 놈의 손바닥이 수처럼 새카맣게 탈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정면 노괴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진유걸이 단봉을 움켜쥐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었다. 벌겋게 달아올라 있던 단봉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으니 삽시간에 철단봉은 서리가 엉킬 정도로 차가워지고 말았다. 동시에 정면 노괴는 손끝으로부터 스며드는 극심한 냉기에 일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나 그는 단봉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니, 그의 손은 마치 단봉에 꼭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가 않았다. 진유걸은 무참하게 일그러져가는 정면 노괴의 안면을 응시하며 싸늘한 음성을 토했다.
이제야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깨달았느냐?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러자 주위에 몰려있던 회의인들이 일제히 병기를 뽑아들었다.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그들이 나서려 하자 개방제자 항우가 고함을 내지르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흉흉한 기세로 회의인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누구든 움직이는 놈이 있으면 머리통이 부서질 것이다. 회의인들이 그의 살벌한 기세에 주춤거리는 순간 으아! 잔혹한 비명과 함께 정면 노괴가 뒤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의 붉은 안면은 무차마리만치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칠공에서는 피가 꾸역꾸역 흘러나왔다. 그는 진유걸의 한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회의인들과 관병들은 믿고 있던 정면 노괴가 너무도 쉽게 죽음을 당하자 덜컥 겁을 집어먹고는 진유걸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도망을 쳤다. 철지연은 그들이 물러가자 진유걸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맙습니다. 공자님이 아니었더라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진유걸은 그녀가 어딘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어디서 만났는지는 통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외다. 단지 태명회란 문파가 방향무도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 하기에 조금 손을 봐준 것뿐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된 백환왕자 철지연은 크게 방심이 흔들렸다. 이 청아한 목청, 그것은 분명 자신의 연분홍빛 가슴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던 광열풍의 음성이 아닌가. 그 어느 날 스쳐가는 바람처럼 들었던 목소리이지만 그녀는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공자님은 혹 광열풍이 아니신가요? 진유걸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오, 나는 불마공자라 하오. 그런데 낭자는 광열풍이란 사람을 알고 있소. 그 사람과는 예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는 백환왕자 철지연은 당시를 회상하며 쑥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놀려대던 광열풍에게 화가 나서 대들었지만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던 그때의 일이 새삼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진유걸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이 나와 많이 닮은 모양이구려. 그리고 낭자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모양이구려. 철지연은 그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자 얼굴을 붉혔다. 진유걸은 그녀의 볼에 떠오르는 홍조를 보며 내심 실소를 머금었다. 광열풍이란 사람은 정녕 행복한 인물이군. 이토록 아리따운 낭자의 사랑을 받으니. 기억을 잃어버린 진유걸은 한때 철영보에서 인피명구를 쓰고 진소랑이란 신분으로 있을 때 자신과 철지연이 서로 미워하던 사이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런 생각을 했다. 이때 개방제자 항우가 나서며 두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이 다시 몰려올 테니 어서 이 자리를 피하도록 합시다. 진유걸은 그제서야 흠칫 놀라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을 때였다. 그들의 주위는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이 진유걸 일행과 바닥에 쓰러진 정면 노괴를 번갈아 보며 웅성거리고 있을 때였다. 비켜라! 물러서! 엄청난 폭갈과 더불어 말발굽 소리가 울렸다. 두두두두. 그 바람에 몰려있던 군웅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장내에는 순식간에 진유걸과 항우, 철지연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등장한 한때의 인마. 선두에 나타난 인물은 홍안악발의 노인이었다. 부리부리한 눈과 한 일자의 굳은 입술은 그의 용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철지연에게로 달려왔다. 연아, 무사했구나. 철지연은 노인에게로 매달리며 어리광이 뚝뚝 떨어지는 음성을 냈다. 아버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 바람에 하찮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했잖아요. 철학거수 철웅사는 그녀의 등을 토닥거려주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문득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정면노괴 황원우를 발견하고는 대경실색하였다. 아, 정면노괴 황원우. 그제서야 철지연도 상대의 내력을 알고는 화들짝 놀란 얼굴을 했다. 정면노괴라면 금마혼천신의 제자가 아닙니까? 철웅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침중한 빛을 띠었다. 그렇다. 설마 내가...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한편에 서 있던 진유걸을 가리켰다. 이분 공자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철웅사는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다가 흠칫 놀라고 말았다. 아,
뛰어난 용모와 범상치 않은 기계, 필경 대단한 내력을 가진 젊은이일 게야. 철학거수는 진유걸에게 미소를 보이며 공손히 폭언을 취했다. 노부는 철영보 보주 철옹산이라 하오. 미천한 딸애를 구해주어 정녕 고맙소이다. 진유걸은 그를 주시하며 거만한 태도로 대꾸했다. 본 공자는 불마공자라 하여라. 오만무례한 놈이군. 감히 보주님께. 철옹산의 뒤편에 서 있던 황희 청년 한 명이 진유걸의 태도에 노기를 띄었다. 장검을 착용한 청년도 상당히 준수한 측에 속했으나 진유걸에 비하면 그야말로 달빛 앞에 반딧불이었다. 철옹산 역시 기분이 상했으나 겉으로는 내색치 않았다. 이들의 태도로 미루어 불마성의 등장이나 불마공자의 출현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싶었다. 철옹산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진유걸에게 말했다. 공자를 본보에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소이까? 철지연도 빙긋 애교 있게 웃으며 진유걸을 독촉했다. 그래요. 본보에 잠시만 머물다가 가세요. 하지만 본 공자는 여기 이 사람을 호. 그는 말을 하다 말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개방제자 항우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항우는 호로병을 소방주인 취풍계에게 갖다 주기 위해 개방으로 간 모양이었다. 그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황희 청년이 딱딱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거리는 벌써 성 안으로 사라졌소. 찾아봐야 헛수고요. 진유걸은 그의 냉랭한 말투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자 백환왕자 철지연이 얼른 나서며 그를 소개해 주었다. 이분은 본보의 총관으로 계신 하북공자 팽왕수라는 분이십니다. 사대세가의 자제분이시죠. 진유걸은 그를 슬쩍 응시할 뿐 아무런 인사말도 보이지 않았다. 철옹산은 노련한 인물답게 얼른 분위기를 바꾸었다. 자, 팽총관은 수하들에게 지시하여 정면 노교의 시신을 치우도록 하게. 그리고 이분 소엽께서 타고 갈 말도 준비해주고. 팽왕수는 진유걸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가볍게 폭언을 취하고는 사라져갔다. 진유걸은 그리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들 부녀가 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 잠시 후 진유걸은 철옹산, 철지연과 함께 나란히 말을 몰았다. 철지연은 진유걸이 마음에 드는지 연방 신락 같은 웃음을 흘리며 종알댔다. 공자께서는 불마공자라 하셨는데 불마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10만대산에 있소. 백환왕자 철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친을 바라봤다. 철옹산 역시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중원에는 처음 출도하시는 길인가요? 진유걸은 철지연의 물음에 고소를 머금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소. 철지연은 더욱 의혹을 느끼며 다그치듯 물었다. 공자님의 본명이 어찌 되시나요? 진유걸이라 하오. 그가 짤막하게 대꾸하자 철지연이 을조리듯 말했다. 진, 유, 걸. 기실 강호에서는 광열풍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철지연이나 철옹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진유걸은 혹시나 그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까 싶어 물었다. 혹 강호상에서 그러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물음에 철옹산과 철지연이 씁쓸한 미소를 띄웠다. 소녀는 워낙 견문이 좁아서. 글쎄요, 노부 역시 금시초문이오. 진유걸은 혹시나 했다가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항우 역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던가. 대체 어디 가서 나의 잃어버린 세월을 찾는단 말인가. 말을 주고받는 사이 그들은 철영보에 도착하였다. 이 실로 특별한 대우가 아닐 수 없었다. 어찌 외간 남자가 규중처녀의 침실을 함부로 드나들 수 있단 말인가. 진유걸은 단향내가 물씬 피어오르는 철지연의 침실로 들어서며 아찔한 기분을 느꼈다. 바닥은 붉은색 융단이 깔려져 폭신한 느낌을 주었고 주홍빛 꽃무늬가 수놓아진 벽면에는 한 자루의 단검이 걸려 있었는데 칼집까지도 붉은색이었다. 단 한 가지 흠이라면 창문에 드리워진 휘장이 조금 어두운 색이라는 것이었다. 진유걸은 제법 아름답게 꾸며진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이곳의 치장은 낭자가 직접 한 거요. 네, 마음에 드나요? 낭자는 시원스럽고 명랑한 성격인 것 같구려. 성질이 좀 급하긴 하지만 남을 잘 이해해 줄 줄도 알고. 어머,
공자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진유걸은 여전히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가르쳐 주었소. 그리고 창문에 드리워진 휘장 색깔이 어두운 것으로 미루어 우울한 면도 있겠구려. 철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찬물을 뒤집어 쓴 듯 놀랐다. 방 안의 장식만 보고도 사람의 성격을 알아맞히다니. 정녕 놀라운 해안을 지니셨군요.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아가씨,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비인 듯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일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유걸은 자신도 모르게 한 줄기 전율을 느끼며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가지고 들어와요. 이어 한 여인이 옥으로 만든 듯한 쟁반에 차 주전자를 담아들고 사뿐사뿐 걸어 들어왔다. 아, 해월령 주수연. 바로 광열풍 진유걸의 연인 주수연이 아닌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인. 오직 진유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 살아온 그녀가 아니던가. 주수연은 주렴을 헤치고 들어서다 진유걸과 눈이 마주쳤다. 찰나. 아, 그녀는 기절초풍할 듯 놀라며 들고 있던 차 쟁반을 놓치고 말았다. 쨍그렁. 바닥에 떨어져 조각난 그릇들. 그것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주수연의 가슴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철지연은 대경실색하여 외쳤다. 아니, 해령. 이 무슨 추태예요? 어서 치워요. 해령이라 불린 주수연은 얼른 깨진 도기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상공이 아냐. 겉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고 특히 눈이 그분의 눈빛이 아냐. 한데 저분을 보는 순간 얘 이리도 마음이 심란할까. 진유걸은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태도에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해령이라 했소. 그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 순간 수연은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분이야. 상공. 그녀는 얼른 고개를 들며 진유걸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쏟아지는 그 빛은 마력적이긴 하나 부드러우면서 깨끗한 진유걸의 눈빛이 아니지 않는가. 또다시 주수연에게는 허탈감과 함께 진한 아픔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찌 그가 사랑하는 남자의 눈빛을 모르겠는가. 음성은 그가 분명한데 눈빛이 그가 아니라니. 진유걸은 그녀의 태도에 의혹을 떠올리며 물었다. 당신은 홍나를 알고 있소. 수연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철지연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공자님. 장원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아기까지 있는 부인이 어찌 공자님을 알겠어요? 주수연에게 아기라니. 진유걸은 큰 실망을 느끼고 말았다. 하긴 강호인들도 모르는 나를 저 여인이 알고 있을 리가 없지. 해령의 남편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보의 장 의원이. 순간 해령의 입에서 비단폭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토해졌다. 아가씨. 철지연은 그 바람에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얼른 화제를 돌렸다. 알았으니 새로 차를 가져와요. 해령은 비통한 얼굴을 한 채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축 처진 어깨가 진유걸의 가슴에 아프게 새겨졌다. 보 안에서는 소문이 자자한데 정작 당사자인 해령만 부정하고 있으니. 진유걸은 그녀의 일에 대해 이상하게도 집착이 갔다. 철지연은 그가 해령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녀를 화제로 삼아 말을 이어갔다. 장 의원과 그녀의 연문은 이미 보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당사자인 해령만은 극구 부인하고 있어 아버님께서 골머리를 앓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말이오? 아버님께서는 해령이 외로울까 봐 장 의원과 맺어주려 하시거든요. 진유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 참 좋은 일이구려. 아, 이 무슨 웃지 못할 비극인가. 자신의 정녀가 남의 남자와 맺어지려 한다는데 좋은 일이라고 말하다니? 정녕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진유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조금 전 해령이라는 여인이 내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는데 다시 들어오면 그때 물어봐야겠군. 그러나 잠시 후 해령 대신 다른 시녀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진유걸은 내심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 묵묵히 차를 마셨다. 이때 철웅산과 총관 팽왕수가 방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철지연이 애교를 떨며 일어났으나 진유걸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순, 팽황수의 눈썹이 치켜 올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철지연의 일로 인해 심사가 뒤틀려 있던 그였다. 불마공자. 신뢰가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으나 진유걸은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본 공자는 귀가 막히지 않았소. 귀하는 너무 방자하구려. 본 총관이 한 수 가르침을 내리지 않는다면 본보에 사람이 없는 줄 알겠소. 팽 총관은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구려. 하지만 본 공자가 이러는 것은 사문이 규칙 때문이오. 팽황수는 이빨을 부드득 갈아붙이며 노기를 터뜨렸다. 사문이 규칙이라니. 사부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거나 예를 먼저 취하지 말라 하셨소. 물론 이것을 내세워 총관의 가르침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오. 그의 끝말은 상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 하북공자 팽황수의 입가가 일그러졌다. 귀하의 사부님이 대체 어떤 인물이시길래 그다지도 아나무인 격이란 말이오. 천살성 사막이라 하오. 천살성. 사마귀라고. 사마귀의 전인. 세 사람은 동시에 까무라칠 듯 경악하였다. 설마 그가 천여년 전의 대살성인 사마귀의 후예일 줄이야. 그러나 누구보다 더 놀란 사람은 그와 시비를 벌였던 팽황수였다. 그가 무림 사대세가 중의 자손으로 철영보에 입문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백화낭자 철지연. 바로 이 여인을 깊이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원래 하북성에서 누이 동생 팽소미를 찾기 위해 출두했었다. 옥봉여협 팽소미라면 바로 탈혼사자 독고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여인이 아닌가. 하북공자 팽황수는 그녀를 찾아 유아동 여궁까지 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씁쓸한 심정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철지연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첫눈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고는 그 길로 철영보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다. 그러기를 1년 남짓, 이제 어느 정도 철지연과의 사이가 무르익어가는 판인데 난데없이 불마공자가 출연했으니. 하지만 팽황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뜬 눈으로 세웠던가. 오직 한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가 아닌가. 한데 이제 와서 그녀를 단념해야 하다니. 이것은 정녕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북공자 팽황수는 입술을 으스러져라 깨물며 음성을 높였다. 귀하가 서로 그 마왕의 전인이라 할지라도 본 총관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게요. 그의 당당한 태도에 놀란 것은 오히려 철옹산과 철지연이었다. 철옹산은 팽황수를 말리기 위해 그를 불렀다. 이것 보게, 총관. 팽황수는 철옹산이 어떤 말을 하려 하는지 미리 짐작하고 고개를 내저었다. 보주님께서는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의 뜻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입가에 쓸쓸하면서도 기이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복잡한 그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이튿날 비무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날이 이미 어두워 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팽 총관은 원래 온순하고 침착한 분이었는데 진유걸은 철지연의 중얼거림을 깃전으로 흘리며 미소를 머금었다. 팽 총관, 진 공자를 객실로 안내해드리게. 늑수그레한 철옹산의 목소리가 예닐인지 떨리듯 새어나왔다. 실내의 분위기는 착잡한 가운데 일말의 냉기가 배어나왔다.